배워야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있다. 사회가 뭔지, 개인이 뭔지, 근대가 뭔지, 자연이 뭔지, 존재가 뭔지, 권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우리는 아직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수천 년 동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내가 얘기하는 현대적 의미의 직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직무설계 모형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제가 앞에 썼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개념이 없으니까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분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높은 지위냐 낮은 지위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이놈들이. 이게 장관급이냐 총리급이냐 차관급이냐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자기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은 또는 장관은 뭐 총리는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어요. 그건 신분이 아니야. 직무 담당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아이디 카드일 뿐이야.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럼 대통령은 직무인가요? 사람인가요? 어떤 놈이 그러대요. 윤석열에게 왜 대통령님이라고 안 붙이냐고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직무예요. 직무. 직무명이야.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란 직무를 담당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이란 직무를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앉혀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법적인 이 선거였기 때문에 그 선거 자체가 지난 대선 선거 자체가 지금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파면되고 다시 한번 수사해서 그것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판결이 나면 다 무효입니다. 20대 대통령은 없었던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 지나갔으니까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역사 속에 이 윤석열이라는 놈은 대통령을 한 적이 없게 된 거예요. 왜? 무효니까. 그러면 국힘당은 뭐 한 500억 가까운 이 정부 보조를 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나는 무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직업과 동일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나야 삼성맨이다, 현대맨이다, 무슨 이지랄 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내가 무슨 변호사다, 아니면 내가 뭐다, 또는 무슨 판사다, 내가 검사다. 우리 이 나라에 조금 이 무슨 장사깨나 해가지고 돈 버는 놈들은 그 검사를 사위로 두어가지고 어떻게 부정 축제를 더 해보려고 하는 놈들이잖아, 다. 그래서 혼연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대학을 어디 졸업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직무란 무엇인가? 인사론과 조직론에 반드시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직무를 맡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 즉 개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뭐냐? 누구로부터도 명령, 통제, 억압, 착취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령 당하지 않아. 지시받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는 사람, 그 개인이 내가 직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직무는 내 거예요. 누구도 내 직무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냐면 accountability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과 책임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과 책임이라고 번역된 이 accountability, 직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KTX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표를 사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앉아서 같이 KTX 타고 우리의 목적지인 부산으로 간다 이 말이야. 뭐 광주로 가도 마찬가지고 대구나 대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KTX 안에 탄 승객들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그들의 목적도 동일하고 다 똑같은 방향으로 그들의 비전도 똑같은데 왜 그들을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객들 각자 서로 다른 직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야구장에 가서 막 서로 환호하고 막 야구를 열광하고 응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거기 나온 모여 있는 관중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를 관람하겠다는 목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가 맡은 자신의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조직에서 창설한 직무를 맡고 있다면 그것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무 담당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직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왜 타락했느냐? 그것은 직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대통령이라는 직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왜? 우리 헌법에는 직무 수행을 대통령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적어놓은 게 없어요. 우리 법에도 공무원법에도 없고 없습니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게 기술된 한 문장도 없어요. 선서만 있어요. 대통령 취임 때 이런 선서를 해라 하는 선서 구절만 있을 뿐이야. 그걸 선서했어. 안 지킨다고 어떻게 해? 안 지키면 꽝인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잖아. 연방 총리. 그러니까 기본법에 독일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4개의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국정 운영 지침을 만드는 것에 책임져라. 책임이란 말이 4문장 중에 2번이나 나옵니다. 책임져라. 책임이야. 연방 총리는 첫째, 국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각부 장관들도 있잖아. 그 부처에 연방 장관들이죠. 연방 장관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이건 전략적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각부 장관이 찢어서 자기 소관 부처의 직무를 장관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해설서를 보면, 그 헌법 해설서를 보면 연방 총리는 총리의 원칙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띄어 가지고 간 각부 장관들이, 연방 장관들이 자기 책임을 지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2번째 문장에 있기 때문에 총리는 연방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총리가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한다. 3번째 문장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들의 의견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총리잖아.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서로 다른 장관들의 의견을 토의해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야? 토의를 통해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의 합의안. 그것이 바로
합의의 원칙이야. 그 합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사람이 연방 장관들과 총리지. 결국은 총리의 책임이야. 합의안을 만들어낸다.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그건 너무나 당연히 절차의 원칙이야. 연방 정부와 연방 대통령이 사인한 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업무 처리 절차가 딱 있지. 그 절차에 따르면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절차만 따르면 되니까.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을 책임진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두 번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장관이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낸다. 절차에 따른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가 맡은 직무예요. 우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직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야,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왜? 없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게. 직무가. 그러니까 직무만 딱 돼 있으면 네가 다른 짓을 해? 오, 쭈구리 이놈 와봐. 그냥 단칸에 날리면 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잘못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단칼에 처벌할 수 있는 그 직무를 세팅해 놨어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해.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도 사무관이 저질러봤자 국가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 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